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에서는 한국 고대사 연구소 소장이시며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이신 오순재 박사님을 모시고 북방 유목민족사라는 주제로 39차 콜로퀴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발표자이신 오순재 박사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사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민족사를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가운데 증산도에서 운영하는 상생방송과 상생연구소가 가지고 지향하는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 저는 익히 동의하고 동감하고 상생방송과 증산도가 지향하는 역사관만큼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 존경했던 단재보다도 훨씬 더 단재적 가치를 넘어선 그런 기구가 있다면 같이 여기서 그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많은 후학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순재 박사를 추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 박사님은 실제로 역사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역사 공부가 아니라 선수 발로 뛰고 정말로 그 역사 현장을 더듬고 북한만 빼고 중국, 몽고 그러면 그 스탄 계열의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고대사의 현장들을 거의 다 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학자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책이나 쓰는 그런 학자는 분명코 아니라는 것이고 좀 가열찬 박수를 통해서 오순재 교수님의 강의를 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순재입니다. 저는 아까 이제 이력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학이라는 거는 증거가 없으면은 공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도로를 놓든가 다리를 놓을 때 그 다리가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족운동을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야사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써서 가져갔더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위가 없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학위를 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간 건데 제 전공은 석사는 고구려사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백제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공을 고구려사로 박사를 따라 그러셨어요. 우리 은사님이. 그랬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 현장을 걔네들이 안 보여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연변대학에서 어떤 유적을 발견하면은 연변대학이 발굴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변대학은 고고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림대학이나 윤용대학이나 북경대학이 발굴을 합니다. 그들은 한족입니다. 거기에는 연변대학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고구려사를 전공한다면 첫 번째 접근할 수 없고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돈도 없는데 거기 노상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백제사라는 거는 굉장히 국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중국사 우리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보면은 중국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계 그리고 이제 일본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어딘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사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실크로드를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사를 쭉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바이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칼을 2번 정도 갔고 몽골을 계속 댕기고 중국도 댕기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실크로드를 중국 쪽에서도 갔지만은 아예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인도를 돌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카라코럼 하이웨이 오지 탐험가들의 꿈이죠. 실크로드도 꿈이지만 오지 탐험가들의 꿈이 바로 KKH 카라코럼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그걸 넘었어요. 4,870m. 저희가 갔을 때 비가 70mm가 왔습니다. 1년에 내릴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 교량이 7개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끔찍한 거예요. 그 가이드가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 수가 없대요. 걸어가면 되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부터 70 먹은 노인네까지 그것도 여자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죽어도 고다. 그걸 직역했어요, 영어로. 걔는 영어 가이드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그 프랑스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파키스탄 귀족의 애인인데. 근데 걔가 베스트는 코리안 베스트. 자기도 쫓아간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귀족계는 이제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근데 미쳤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어. 나는 간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간다. 쫓아왔어요. 할 수 없이 그 남자도 그 차를 버리고 우리를 쫓아왔어요. 정말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 낙석이 떨어지는데 깔리면 죽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은 갔더니 여담은 상관없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저 충북대 농과 이제 학장했던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히말라야 오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따먹으니까 좋다. 5분간 오디를 따먹자. 그래서 딱 퍼러질 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출발. 5분 만에 딱 출발했어요.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3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가 딱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뚫고 있더라고요. 뚫는데 얼마냐 하니까 3시간 걸린대요. 3시간은 우린 기다려요. 그래서 차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떨어졌냐니까 5분 전에 떨어졌대요. 우리가 그 오디를 안 먹었으면 즉사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드리겠지만은 그 서안에서 보게라는 도래를 넘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저는 창문 쪽에 앉았는데 그 밑에를 쳐다보니까 위수, 그 이제 위수가 흘러서 이제 황하로 들어가죠. 그 이제 서안을 지나서. 근데 밑에 보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피곤하게 자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저는 리더잖아요. 히말라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이렇게 집이 쭉 있는데 저 집이 뭐냐 그랬더니 저거 산적들 집이래요. 그래서 산적? 산적이 저기 사냐 그랬더니 아니래, 무기고래.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한 쭉 가는데 차를 딱 막더라고요, 경찰이. 그 왜 막냐 그랬더니 안 된대. 10개가 모여야, 차가 10대가 모여야 출발할 수 있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저 산적들이 위에서 총을 쏴갖고 즉사했어요, 미국 사람이. 그랬고 좀 있으니까 이제 몇 대가 모이니까 깜깜하게인데 그 본네트 위에 경찰이 칼빈 이거 장전해갖고 이렇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수, 경찰, 저. 그러니까 총 쏘면 저는 즉사입니다. 근데 경찰이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들은 다 자고 있어요, 뒤에서.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경찰이 떨고 있는데. 그 길을 넘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국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대륙을 가져야 돼요. 대륙. 두 번째 조건이 1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준 분이 누구냐면
박창암 장군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륙을 가졌었죠. 한때는. 어디죠? 만주입니다. 맨추리안. 근데 지금 만주를 찾을 생각이 있나요? 뭐 통일도 안 됐는데 무슨 만주를 찾아요? 예, 까마득합니다. 예, 그러나 중국은 앞길을 내다보는 민족입니다. 그것까지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북공정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등서평에 고민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패. 두 번째가 바로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고 거기에는 몽골,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북공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위구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남공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티벳이에요. 사실 이 방송을 안 하면은 더 많은 디테일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완전히 오픈시키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미안하게도 이게 방송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평이한 것만 넣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흑막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말은요, 아다르고 어달러요. 이 은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이라는 나라는 황하 문명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이 황하라는 이 문명은 틀림없이 중국인들이 일으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뜻있는 중국의 학자 그리고 양심이 있는 중국의 학자들은 이 은의 민족이 동이족 계열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형과 같은 대만대학교 제1대 총장과 같은 분은 근데 그분은 사실은 이민족입니다. 한족이 아니에요. 그분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쪽에는 동이족이, 서쪽에는 하하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하하족의 메인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아까 요게 위수예요. 요게 황하고 이렇게 흐르죠. 이게 바로 중국의 본족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좀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황하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유역 변경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해서만 보시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막히면 이쪽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수 여기 있는 여기를 여러분들은 중국의 삼국지를 보시면은 삼국이 투쟁을 벌였던 지역이 사실은 이쪽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그러면 이쪽이어야 돼요. 왜? 이쪽이 다 평원이거든요. 화북평원이에요. 화중평원, 화남평원. 근데 여러분들이 특이한 게 지금 베이징이 이쪽에 있죠? 네. 베이징이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중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중원에서 생긴 건데 중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중원은 여기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장안성과 그 다음에 낙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메인 포인트예요. 여기가 중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라는 개념을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장안의 여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관중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중평원은 뭐와 같으냐면 럭비공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래. 그리고 쭉 둘러싸있고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동관, 이쪽에는 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과 관 사이에 있는 분지다 그래서
관중 평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그 평원이 넓습니다. 여기가 좀 넓고 사실은 이쪽이 더 넓죠, 그죠? 예. 근데 얘네들 메인 포인트는 여기. 관중 평원. 그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작은 게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한중 평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천성입니다. 이 사천성은 완벽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비행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양자강을 큰 배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를 타고 넘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차가 비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벽을 뚫어야 돼요. 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이 사천성으로 유비가 들어갔을 때 그 와서 보고를 했어요. 조조에게. 큰일 났습니다. 여기로 지금 유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는. 그래? 뭐 그걸 뭐 걱정하냐? 앞에를 틀어막으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앞에를 딱 틀어막으면 못 나오죠? 그럼 그 동네에서만 놀아야 돼요. 여기가 바로 형주입니다. 그래서 형주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걸 뺏기면 나올 구멍이 없고. 이해가시죠? 왜? 그러니까 거길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형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중으로 나와서 관중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장원이라는 데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이 위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위에 이게 땅 떨어지가 있어요.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오장원이에요. 거기서 바로 마지막으로 죽은 겁니다. 누가? 그 유명한 공명이. 제갈공명이. 그래서 바로 한중을 차지하고 관중으로 나오는 곳 그리고 이쪽 양쪽밖에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 무대가 바로 중국인들의 무대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대사에서 중국 고대사에서 이쪽이 주 무대였느냐? 아니에요. 주 무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지역,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장안이나 낙양 요 두 군데가 메인 포인트인데 실제로 지금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이징이죠. 근데 이게 이민족들이 쭉 밀고 들어오면 이걸 잃어버리면은 여기는 다 벌판이거든요. 이게 쭉 밀리면은 막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밀려야 되느냐? 양자강까지 밀려야 돼요. 그래서 양자강으로 밀리면은 그때 수도가 되는 것이 어디냐? 남경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라 그래서 남경이에요. 그럼 베이징은 뭐냐? 베이징을 개발한 것은 요 나라입니다. 거란족. 그래서 요금원명청이에요. 그러면은 요 나라가 무슨 족이에요? 거란족. 그 다음에 금나라는 여진족.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 요금 원이죠? 원나라는 뭐예요? 몽골족.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 겨우 한족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 있었나요? 아니에요. 명나라는 여기 있었어요. 남경에서 일으켜서 일로 온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요금 원명, 그 다음에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뭐예요? 만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라는 도시는 지금 와서는 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베이징을 가서 내가 중국을 봤다라고 한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중국의 모습을 보려면 장안성을 가야 됩니다. 시안. 그리고 낙양을 가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고 중국의 본 모습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태산을 빼놓고는 다 벌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쪽에 뭐가 흐르느냐? 태행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산서성이라고 불러요. 산시. 왜? 산의 서쪽이단 말이에요. 그럼 산은 뭐냐? 태행산맥이 산이죠. 그래서 산의 서쪽이에요. 그래서 산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여기서부터 쭉 밀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요. 어디까지? 상해에 있는 데까지. 그냥 쭉 내려가요. 개나리 보찜 쌓고 내려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막을 놈이 없어요. 겨우 틀어막은 게 나중에 뭐죠?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리장성이 대단한 성벽 같죠? 아닙니다. 유목민족에게는 그 만리장성은 울타리일 뿐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허점이 있어요. 몇 군데 허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북구라든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뚫어버리면 바로 뚫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리적인 역사 지리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고 제일 우스운 거는 뭐냐면요. 이 유목민족이라는 거는 기동력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요. 대단해요. 그 징기스칸 얘기를 뭐 지금 하면은 뭐 엉뚱한 대로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쪽에 쭉 내려와서 살고 있던 그 동이족. 그러니까 동이라는 얘기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중국의 사상, 그걸 갖고 우리는 중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에 사상이 들어간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중화 요리. 그죠? 그냥 프랑스 요리 이러면 되는데 중화 요리예요. 왜? 그 속에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중화, 자기네는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태똥이가 외국에 나간 적이 있나요? 안 나갔어요. 주울레는요? 나갔어요. 프랑스 역 갔죠. 모태똥 갔잖아요. 등소평 갔잖아요. 모태똥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나는 천자예요. 천자가 어떻게 나가요? 그죠? 그리고 닉슨이 올 때도 핑퐁 외교할 때도 미국 닉슨이 왔어요? 모태똥이가 갔어요? 닉슨이 온 겁니다. 닉슨이 왔다는 얘기는 조공한 거예요. 조공. 걔네들 개념이에요. 이게 중국의 천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그리고 이 은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제 제야 쪽에서 공자가 한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맞아요. 근데 한국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 여기서 그걸 이 북방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과 결애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몽골족 같은 경우 제가 몽골에 처음 갔는데 겔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주인이 옆에 오더니 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탁 쳤어요. 야, 왜 이래 얘.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냐면 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왜 너 나 똑같아? 왜 나랑 똑같냐 이거야.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정말 똑같아요. 자, 피는 콜라보다 진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아 이거? 근데 그들은 우리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핏줄. 그래서 그거는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어요. 어떤 희한한 책이 하나 있어서 사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메리칸 인디언은 중국인이다. 그 밑에 부제가 뭔지 아세요? 은나라 민족이 세웠다. 그 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동이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결애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증명해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동이족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가르쳐요. 자, 결애란 뭐냐? 바로 피부치입니다. 피부치.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결애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민속학입니다. 네, 유전자라든가 민속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국책 사업으로 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근데 우리는 아니래는데 왜 자꾸 해? 아니라 그랬잖아. 학자들이 아니래잖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대학자들도 이미 인정하는 건데도 우리는 안 해요. 자, 은나라
때 우리가 이걸 보세요.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퍼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세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 잡다하기 때문에 뺐어요. 지금 이쪽 지역에서 비파행동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여기하고 절강성, 호북성 쪽에 뭐가 나오느냐? 고인돌이 나와요. 고인돌이.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중국 학자가 와서 고인돌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산동에 있는 고인돌. 그래서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딨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왜 물어봐? 그러더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나 가보려고. 어더니 얘가 정색을 딱 하더니 메이야 없대는 거야. 조금 아까 PPT 보여줬거든요. 갑자기 없어졌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는데 밀어버렸대. 야, 조금 아까까지 틀림없이 있었다 그랬거든.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더라고. 정말 한심해요. 그래서 정말 있는 거마저도 조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건 학자의 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만약에 그것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었다면 어떤 액션을 취했겠느냐 이거.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쫙 퍼지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유적과 유물이 나타나는데도 우리 거 아니다. 조금 있다가 이 비파행동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고조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야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또. 근데 맨 처음에는 이쪽은 아니다. 근데 이 고고학 논문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강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강역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 강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땅이 아니죠? 네, 우리의 정치력은 여기에도 못 미쳐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네. 근데 좋다 이거예요. 이북도 우리 땅이니까 여기까지. 자, 요게 정치적 강역입니다. 역사적 강역이 여기까지입니까? 여기 누가 있었어요?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빼놓고 매일마다 여기다가 딱 금을 치고서 뭐라 하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꼭 써요. 고대에도 여기가 중국 땅이었나요? 중국 땅? 아니죠.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는 정치적 강력과 역사적 강력을 혼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격파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조선이 한 덩어리였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흉노사를 하다 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단재 선생뿐만 아니라 민족사학자들은 삼조선설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조선, 진조선, 막조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환단곡이 아까 여기 있던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것은 철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뭐 많이 아시니까 1다음에 뭐죠? 3이죠. 1, 3, 5, 7, 9. 중국은 뭐죠? 2, 4, 6, 8, 10, 12, 24, 48. 그죠? 우린 1, 3, 5, 7, 9. 그 다음에 뭐예요? 3, 7이 21, 7, 7이 49, 9, 9, 81.
수리 체계가 틀려요. 수리 체계가 틀리다는 것은 사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몽골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3하고 7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면 삼태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 삼태성은 뭐냐? 삶을 주관합니다. 삶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표징화된 게 뭐냐면 삼신할머니예요. 여기 때려서 뭐 내려보냈다 그러는데, 그 다음 칠성은 뭐냐? 우리 죽으면 뭐죠? 칠성판에 눕혀서 가잖아요.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뭐라냐? 돌아가셨다. 왜? 우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누가 왔죠? 환웅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왜? 그러니까 나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얘기했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소풍 왔다가 잘 살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1에서 3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상체계를 갖고 이 삼조선이 바로 생겨난 겁니다. 그게 바로 삼한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고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고조선 다음에 뭐죠? 기자조선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빼고, 그럼 고조선, 그 다음이 뭡니까? 위만조선, 그 다음이 뭐죠? 한사군이에요. 이게 풀세트예요. 그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같은 지역. 그 풀세트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그거를 만주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강역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근데 그거를 평양에다 갖다가 세팅을 시키면 우리 민족의 강역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논문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평양으로 돼 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하도 이제 밀어붙이니까 중간설을 택합니다. 예전에는 만주에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얼로 평양으로 들어왔다. 이게 절충설이에요. 여기에 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솔직히 사기입니다. 왜? 요걸 모르니까. 요걸 하나로 딱 줄이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처음에 평양을 발굴하던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갑자기 중국고로 돌아선 거예요. 그게 한사군설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가장 힘겨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머리가 뭐예요? 고조선이죠. 등뼈가 뭐죠? 부여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여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누가 강의해 줍니까? 이러다 보니까 등뼈가 날라.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이 뼈 중에, 등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목뼈예요. 근데 여기서 요 등줄기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쳐버린 거예요. 요 등뼈, 요 목 있는 부분 쳐버리면요,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역사가 뭐냐? 부여사예요. 부여사. 근데 고조선을 신화로 만들었죠? 자, 부여사를 쳐버렸죠? 그 사이에 세팅된 게 뭐죠? 바로 한사군설이에요. 그러니까 부여사를 없애고 그 사이에 끼어 넣은 게 뭐냐면 한사군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칫하면은 북쪽은 누가 다스린 거죠?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왜? 임나 일본 부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식민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도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역사 식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장난 놓은 게 바로 이 문제죠. 이 문제. 네. 낭낭국이냐? 낭낭군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기를 낭낭공주라는 말을 써요. 그죠? 호동왕자와 뭐라 그랬어요? 낭낭공주. 그런데 낭낭군은 태수입니다. 지금도 군이 있죠. 군수 딸을 갖다가
공주라고 부르나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는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김부식은 정확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던 식민사학자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충실하게 학습을 해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 지역.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건 누구냐? 여기죠. 여기가 메인 포인트예요. 자, 만주에 이런 고대 문화들,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죠. 하가점, 여기 이 지역. 이거는 쭉 올라가면 홍산까지 올라가죠. 홍산보다 또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BC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중국인들의 문화, 서안 쪽에 그 반파 문화가 BC 6000년입니다. 그들의 문화보다 1000년이 앞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만년 설이, 제야 쪽에서 계속 밀어제꼈던 만년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 쳐요. 그리고 홍산을 정식으로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과연. 처음에요, 홍산 문화를 발굴해놓고 이들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천지인의 재단이 나온 것은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천단과 지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지인이에요. 왜? 여신단이 인이잖아요. 이런 재단은 처음 보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문화들이 다 뭐냐면 적석총이에요. 적석총이 중국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줄줄이 있어요. 왜? 홍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맥구까지 춘천에. 지금도 적석총을 씁니다. 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애기들이 죽으면 애장이라 그래서 돌로 이렇게 묻어요. 그게 적석총이에요. 근데 중국엔 그게 없거든요. 자, 이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틀림없이 이거 한국 쪽에서 난리가 날 텐데.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는 거야. 우리 쪽에서. 이해를 못한 거야.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주 기막힌 사연이 거기 깃들여져 있습니다. 뭐냐? 고조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고조선은 신화인데. 그런데 BC 2333년을 신화로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BC 4000년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지금 몇백 편의 논문을 쏟아 부어서, 왜? 학문이라는 건 논문이에요.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학술적으로 해야 돼요. 얘네들은 남는 게 뭡니까? 사람이죠. 학자도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제꼈어요. 그래서 되지도 못하게 어떤 우스운 장난을 하고 있냐면, 자, 이쪽에 나온 문화를 저 끝에, 아까 보시죠. 자, 여기 우리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문화하고 이거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여기 뭐 땅 따먹게 하십니까? 이거 비행기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돼요. 고대에 여기서 여기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하겠죠. 뭐 몇 년 걸려서 가면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도 못 먹는 나라. 조도 못 먹는 나라에 중국 애들이 포기했어요. 자기 게 아니라고. 이제는 자기 거로 챙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을 딱 가면은 맨 처음에 윤영성 박물관을요, 제가 가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예관이 여자인데 나오더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통역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해라 그랬어요. 근데 맨 나중에 가서 왜 당신 내 거네. 이제 홍산을 얘기. 그래서 그럼 니네 나라에 적석총 있냐? 얘기해봐. 그럼 내가 인정할게. 아무 말 못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줄줄이 있거든? 그럼 니네 거냐? 우리 거냐? 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각해지더라고. 그러더니 그건 당신 생각. 그래? 해봐 그러면. 그랬는데 그 후에 연영성 박물관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년 내지 3년을 작업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면은 딱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황하 문명의 시헌, 요하 문명. 참 무서운 애들입니다. 베이징 박물관도 똑같아요. 몇 년을 문을 닫았어요. 이 문화를 자기 거로 만드는 작업에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제 고조선까지 들어가요. 고조선까지. 우리는 멍청하게 참 마음도 참 넓어요. 그죠? 되게 마음이 좋아요. 땅도 주고 뭐 이 역사까지 다 주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유족들이 우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홍산 문화의 뒤를 이은 것이 하가전 문화입니다. 자, 하가전 문화는 하층 문화와 상층 문화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떤 장난을 하냐면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는 전혀 별개의 문화다. 고로 하층까지는 하층이 더 오래된 거잖아요. 예, 하층 문화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상층 문화는 니네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분리를 시켰어요. 이렇게 분리 작업을. 예,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이 비파형 동검은요 아주 특징적이에요. 요건 이제 요거는 세형 동검이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손잡이 여기 가중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네, 아주 독특한 무기죠. 근데 이 무기가 실제로 무기였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이렇게 돌 때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 부분이 뭐냐면 피홈이에요. 찌르면은 여러분들이 백병전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찌르면은 피가 굳습니다. 안 빠져요. 이게 피가 양쪽에 이렇게 빠져나와야 빠지거든요. 근데 요 크기가 한 30cm 돼요. 세계에서 최고의 단검이 뭐냐면 로마검. 로마검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cm예요. 네, 타격력이 가장 강한 검의 사이즈가 30cm입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실제로 안 썼다. 글쎄요. 자, 순임금은 동이라 그랬어요. 맹자가. 장군총도 보면은 장군총 꼭대기에 건물이 있잖아요. 목조 건물이. 그게 향당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동이족의 특수한 문화입니다. 근데 홍산 문화 발굴해서 줘도 안 먹잖아. 그죠? 그럼 BC 4000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6000년이죠. 근데 갖다 주는데도 토해버려. 만리장성의 동쪽은 고조선 때문에 쌓은 겁니다. 고조선. 우리가 이게 북방유목민족사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